네, 여러분 좀 쉬셨나요? 노인복지론 6주차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인 자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나이로 성인 자녀 20살 이상을 말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집을 출가한 자녀를 성인 자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노부모와 성인자녀다 할 때는 성인자녀의 뜻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결혼을 해서 따로 독립한 성인자녀를 떠올리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호혜성, 호혜성의 뜻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혜성은 우선 양적 유대관계가 있고 질적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관계, 우리는 유대관계가 좋다. 저 두 사람은 유대관계가 참 좋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속에는 양적 유대관계가 있고 질적 유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 양적 유대관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접촉 빈도.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이냐? 손으로 따져볼 수 있죠? 물리적 거리감. 얼마나 서로 떨어져 사느냐,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느냐, 아니면은 같은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은 대전과 부산으로 멀리 떨어져 사느냐, 이것을 물리적 거리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교환. 서비스 교환은 얼마나 자주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어머니가 자녀 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느냐,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서비스 교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양적 유대관계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이 가능하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바로 양적 유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 유대관계를 객관적 유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질적 유대관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애정, 친밀감, 감정의 교환 정도. 얼마나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가, 부모는 아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는가, 감정이 얼마나 서로 두 사람이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느낀다 해서 주관적 유대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적 유대감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숫자로 계산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유대관계 중에서도 양적인 유대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데 비해서 노부모는 질적인 유대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매주 주말 부모님한테 가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노부모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것보다는 애정을 다해서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을 느꼈을 때 유대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부모와 자녀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서는 양적 유대관계와 질적 유대관계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표를 보면 자녀와의 유대가 밀접하고 강할수록 자녀의 애정적,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노인은 만족하며,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밀접하고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고 애정 표현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러한 지원을 많이 받은 노인은 만족하고, 이 지원을 상호 지원하는 호의적 관계가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지원은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지원하는 호의적 관계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노부모가 손주를 양육을 도와주면 용돈이라도 드려야지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가면 부모님 역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무엇인가가 서로 지원을 해줄 때 이 관계가 상호 지원이고 오래 갈 수 있고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부모는 자녀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졌을 때 부양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은
보면 좀 노후적인 것 같고 그래도 하여튼 노후 부양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인 자녀와의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서 유대감이 좋은 경우가 있고 유대감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유대감이 좋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례가 많은데요.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같은 경우, 아무리 부모 자녀라 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관심사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치관과 관심사가 같은 경우 유대감이 좋고요. 노년기 이전부터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그러니까 아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노년기가 되었다고 느닷없이 달라지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전서부터 어떤 관계였는가, 그게 이제 노년기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년기 이전부터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노부모의 경제사정이 좋고 건강이 양호한 경우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가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여기에서 노부모의 건강이 나빠져서 자녀가 부양하게 될 때 긴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죠. 부부가 가족 간에 노부모의 질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감이 좋은 경우는 노부모의 경제사정이 좋고 건강이 양호한 경우, 그 다음 자녀에 대한 의존이 낮은 경우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된다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의존을 하면 할수록 자녀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립을 하고 있고 의존을 적게 했을 때 정서적 유대감은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자녀에게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해주는 여성 노인이 자녀와 유대관계가 강하며 특히 여성 노인과 딸의 유대관계가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엄마가 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대관계가 강하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이다. 정서적 지원은 애정, 친밀감을 말하는 거고 도구적 지원은 뭘까요?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살림을 도와준다든지 김치를 담가준다든지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이런 것을 도구적 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감이 나쁜 경우를 보면 노부모의 높은 부양 기대, 그러니까 노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양을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가 의무만을 이행할 때 뭐예요? 명절 때만 부모님을 들여다본다든지 부모님 생신 때만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의무만을 이행할 때 유대감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감이 좋은 경우와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유대감이 나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실태 조사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성인 자녀가 얼마나 서로 자주 연락을 하는가 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97%,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부모와 성인 자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이상 접촉, 월 1회 이상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연락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SNS를 이용한 연락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접촉은 대면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면 접촉을 한 것은 75%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나더라 이거예요. 이런 통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부모와 성인 자녀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활발한 양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적 교류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양적 교류입니다. 양적 유대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교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노부모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노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지만 노인의 8% 정도는 동거 문제, 수발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장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노인의 8% 정도가 따로 살 것이냐 같이 살 것이냐 이 동거 문제, 그 다음에 병든 노부모를 수발을 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수발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장래 문제로 아직까지도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고부 간의 불화나 갈등, 부양과 관련된 갈등, 노부모에 대한 학대, 이게 이제 다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서의 갈등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으로는 이러한 갈등의 내용이 고부간 갈등이든지 부양과 관련된 갈등이든지 노부모에 대한 학대 이렇게 갈등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고부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고부관계 많이 들어보셨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고부라고 합니다. 고부관계. 예, 자녀 세대의 독립으로 며느리가 이제 가계 관리권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아들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어머니가 가계 관리권을 갖고 있다가 아들이 독립하면서 아들의 월급을 며느리가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며느리가 가계 관리권을 갖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학력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현재 시어머니들의 대부분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으면 정말 드문 경우죠.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나오신 시어머니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며느리의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에는 고등학교 다 이상, 그러니까 학력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의 지위는 높아졌고 시어머니의 절대 권력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며느리는 지위가 높아지고 어머니의 권력은 약화되어서 고부관계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다가 또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진 며느리,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많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시어머니의 연세는 이 전통적 가치관 중에서도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전통적 가치관이다 하면 유교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치관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가족 외부로 이러한 갈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배려하고 참고 그런데 속으로는 원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참는 것은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으로 이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 며느리 두 사람 관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친족 간의 불화로 확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사람 사이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족들에게까지 그 사이가 확대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당사자의 삶과 당사자다 하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의 인생뿐이 아니라 아들 며느리의 부부관계 만족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저하, 아들 며느리의 결혼생활 만족도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부관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고부관계의 갈등은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정말 이게 가족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부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친척 간의 며느리가 친척 간의 우애를 소홀히 한다. 그리고 시부모의 의견을 무시한다. 시부모의 일에 간섭한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이기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며느리가 이제 미워지고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와 나를 비교한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이기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친정하고 시댁은 관습이 너무 달라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 손자녀 양육에까지 시어머니가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하는 게 나는 싫다.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호소하는 내용하고 며느리가 호소하는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부 갈등이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하는 내용도 다른데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가족 권력 구조가 이제 권력이 시어머니에게 있던 절대적 권력이 며느리에게로 넘어온 것이 이제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역할 기대와 수행성에 대한 의견 차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애정 구조. 애정 구조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향해 있던 애정이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정 구조 면에서도 이제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 차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나이 차이가 적어도 20, 30년이 차이가 나니까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가치관과 의식 구조가 달라요. 아까 서구 가치관, 그 다음에 전통적 가치관 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고부 갈등으로 이제 작용이 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이제 나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며느리 측의 며느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며느리들이 이것을 억울해하면 안 되는 게 우선 며느리가 서양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더 젊고 그리고 변화가 훨씬 더 가능하고 그래서 며느리 측이 먼저 변화를 하면 변해지면 시어머니가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팽팽히 기싸움을 할 게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 통제력,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갈등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야만 해결이 되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탓만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해라 그랬습니다. 사회적 지지망,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활용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모두 노력을 했을 때 고부 갈등이 예방되고 해결된다는 건데요. 가족 안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들이자 남편의 교량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고부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고 고부 갈등이 아예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남편 결혼했을 때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학습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 고부 갈등도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있을 때는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엄마하고 있을 때는 시어머니 편을 좀 들어주고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좀 듣고 교량적 역할을 해준다면 고부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도 노력을 해야 되고 며느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과분한 기대를 줄이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선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는 너무 원하는 것이 욕구가 많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놓여지는 거죠. 대부분 나 좀 챙겨주고 나 좀 사랑해주고 이겁니다. 그 기대감을 좀 줄이면 훨씬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챙겨줘, 나 좀 바라봐줘.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좀 줄이면 두 사람 사이가 싸움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노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여건을 이해하려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준 어머니시니까 그 어머니의 심리를, 어머니가 아들 키우느냐고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또 표현을 한다면 고부간의 갈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서갈 관계입니다. 장모사위 관계를 장서관계라고 하는데요. 장모사위 한자입니다. 고부도 한자죠. 장서관계는 장모와 사위관계를 말하는 건데 예전에는 장서관계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주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장모님에게 사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고부 갈등 못지않게 장서 갈등도 심각해져서 이게 이제 가족 안에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서 갈등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딸에게 집착하는 모녀 관계가 출발입니다. 딸이 결혼을 했으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자립을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로 끝나면 되는데 딸에게 집착하는 어머니, 어떤 어머니일까요? 우선 딸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딸의 성공이 본인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딸을 응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결혼할 남편도 내가 구하고 싶지만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사이로 이제 인정을 해야지 되겠죠. 인정까지는 하는데 사이가 하는 거를 보니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모든 중심을 딸에게 두고 보고 딸에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가 들어와도 장모님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아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모와 사이의 갈등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성 취업으로 인한 가사활동이나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딸이 취업을 해서 가사활동이나 자녀 양육이 어려워지니까 장모님이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여권 신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처가와의 관계, 모계와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이모라는 말을 굉장히 흔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시댁에 가는 것보다도 친정에 가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모계사회 쪽으로 우리가 모계 쪽으로 아주 많이 친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시댁과의 관계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한테는 내가 이제 의무를 다하는 며느리로 이제 끝나지만 친정에 와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제 가능해지는데 특히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친밀하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장모하고 사위가 이런 갈등 관계에 까지 가는데 밑바탕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서 갈등의 원인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장모의 심한 간섭입니다. 누구를 간섭할까요? 당연히 사위를 간섭하는 겁니다. 자네는 주말이면은 집안일도 좀 돕고 청소도 조금 해야지 어떻게 주말마다 낚시 가네, 테니스 치네, 골프 치네 하면서 밖으로 놔두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존적인 아내도 문제입니다. 시시콜콜 친정엄마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존적인 아내. 거기에다가 가부장적인 생각을 사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지 결혼을 한 아내는 친정에 가면 안 되는 출가 외인이라는 생각, 이게 이제 가부장적 생각이죠. 이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남편, 이 세 사람이 삼박자가 되어서 장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모의 심한 간섭, 의존적인 아내, 의존적인 딸이자 아내겠죠.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남편이자 사위. 이런 세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장사 갈등이 장모와 사위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이 장사 갈등은 이제 장모와 사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딸 부부의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아까 제가 고부 갈등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딸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매우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싫어하는 남편하고 딸이 그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장서관계는 어떻게 장서 갈등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해결 방법은 부모와 성인 자녀의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장모님을 말하는 거죠. 장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딸네 집에 자주 오는 것을 뭐 한 달에 한 번만 와라라든지 어디까지만 관여를 해라라든지 손자녀를 양육을 해줄 때는 어디까지만 장모님의 역할이고 이런 것을 경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딸을 도와주는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도와주고 사위한테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역할 하지 말고 도와줬으면 도와준 걸로 그냥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지원자로서의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뿐이 아니라 이제 여성이 취업을 하고 친정 가까이에 살게 되면서 장서 갈등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3교시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